연립 방정식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연립 1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하던 거니까 딱히 할 말 없고요. 연립 2차 방정식 이야기를 할 텐데 얘도 뭐 한 적 있으니까 결론을 바로 내드리자면, 그러니까 차수가 제일 높은 게 2차라서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1차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2차 방정식에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차랑 2차가 섞여 있는 거거든. 이건 1차를 그냥 2차에 대입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별로 어려울 게 없고, 2차가 두 개 나오는 경우엔 뭐 할 거냐면 그 2차 두 개를 짬뽕해서 1차식을 만드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는 2차식 두 개를 빼서 1차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2차식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1차식 두 개가 되니까 그 각각을 다른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찾는 방법도 있고요. 뭐 두 개가 섞여서 두 식을 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경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1차식을 만드는 거야. 1차식을 만드는 거. 그 1차식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은 포인트는 1차식을 찾는 거다. 그리고 그 찾은 1차식을 대입하는 거다. 그 얘기고요. 문제로 바로 가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랑 2차가 섞여 있는 건 제가 해드리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이거 그냥 뭐 아무거나 붙잡아가지고 x 자리에다가 y-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이거 그냥 y에 관한 2차식 되고요. y값 두 개 나오겠죠? 그거 두 개 각각 대입하면 x도 두 개 나와요. 끝이야 그게. 뭐 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1차랑 2차가 섞여 있죠. 1차식 그냥 y는 -x-3 대입해가지고 찾으시면 끝난다고요. x도 두 개, y도 두 개 나오겠지 뭐. 마찬가지예요. 얘 이제 말이 헷갈리는 건데, 이것의 해가 이것도 만족한다라는 건 이 식 4개가 결국 하나의 식을 공유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니까. 얘는 A가 섞여 있어서 답이 안 나오고요. 얘는 B가 섞여 있어서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 가지고 연립해서 방정식 푸세요. 그 얘기인 거지. 이거 두 개 짬뽕해서 X, Y 찾은 다음에 A랑 B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그죠? 1차식이 이미 찾아져 있는 녀석은 그냥 대입하시면 끝난다. 그 얘기고요. 2차만 있는 경우에, 자, 이거 풀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면 634번 2차식 요렇게 두 개 있대요. 이렇게 두 개 있고, 요렇게 두 개 있고, 요렇게 두 개 있는데, 이 유형에서는 둘 중에 하나의 식이 상수항이 없어요. 는 0이에요. 보시면 요거는 는 0이고 요거는 4죠. 왜 는 0을 찾으려고 하냐면 상수항이 존재하면 인수분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문자가 두 개라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문자가 여러 개 있다는 이야기잖아. 인수분해 되죠? x제곱 빼기 y제곱은 0이야. 합차로 인수분해 되잖아. 그죠? 얘도요. 밑에 건 좀 불편하게 생겼어. 40이라서. 근데 얘는 는 0이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 된다고. x 빼기 3y, x 더하기 y 이렇게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는 0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고요. 는 0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에요. 2차식이 두 개 있을 땐 는 0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만약에 있으면 그건 인수분해가 아마 될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것밖에 우리는 안 배우니까. 만약에 2차식만 두 개 있는데 이거 너무 쉬우니까 다음 거죠. 2차식만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는 0이면 그 는 0인 녀석은 아마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요. 첫 번째로 녀석은 말했죠. x제곱 마이너스 2xy 빼기 3y 제곱은 0이래요. 그러면 여기 xx, y 3y 이렇게 마이너스 붙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2xy 되니까. 그래서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첫 번째 식이. 그럼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건 첫 번째 오는 게 0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오는 게 0일 수도 있더라라는 거야. 첫 번째 식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구하라고 한 연립방정식은 이거 두 개를 풀라고 한 거지만 사실은 난 뭘 풀어야 되는 거라고. 첫 번째는 x 더하기 y는 0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하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인수분해 풀란 얘기고요. 두 번째는 x-3y는 0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 이거 두 개 가지고 연립방식 풀란 이야기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요 녀석을 이거로 한 번은 대체해서 풀고 이거로 한 번 대체해서 풀라는 거야. 그럼 얘도 얘 나름대로 두 개 있을 거고요. 근이 얘도 얘 나름대로 두 개 있어요. 그냥 연립방식 두 번 푸는 거야. 귀찮지만. 뭐 1차랑 2차 섞여 있는 거니까 대입하면 되죠. 이거는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해가지고 x 찾으면 두 개 나오죠? 그거에 따라서 y도 두 개 나올 거고 얘도 x 자리에다가 3y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y 값 두 개 나오고 x 값도 두 개 나오고 총 4쌍의 근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는 0이 있으면 인수분해해서 1차식을 만든 다음에 그 1차식을 2차식에 쑤셔 넣으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밖에 안 나와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둘 다 는 0이 아닌 2차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예제는 없으니까 제가 말로만 하고 넘어갑니다만 상수항이 모두 다 포함된 2차식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면 좋으냐면 상수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두 식의 뭐 실수배에서 빼는 거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거 너무 숫자 너무 더러워서 안 되겠다. 예를 들면 더럽지만 어쩔 수 없다. 저거밖에 없네요. 이런 건데요. 이걸 푸는 방법은 물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냥 예제니까요. 이거 푸는 방법 중엔 이런 것도 있어요. 얘도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2차고 얘도 x랑 y가 곱해져 있으니까 사실상 2차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2차식 두 개가 있는 연립방정식인데 는 0이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는 0을 만드는 방법이 있긴 있다고. 아이 진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고요. xy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는 0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6배 할 거야. 6x제곱 더하기 6y제곱은 6 곱하기 13이에요. 계산하기 귀찮아서 안 했어요. 밑에 건 13 곱해야죠. 13xy는 마이너스 6 곱하기 13이에요. 그 다음 이거 둘이 더해버릴 거예요. 그럼 상상이 날아가죠. 더해서 만든 식은 누군데? 6x제곱 더하기 13xy 더하기 6y제곱 는 0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상수항을 없애서 는 0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방법이 돼요.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2x, 3x, 3y, 2y 하시면 요거 4하고 요거 9니까 13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2x 더하기 3y랑 3x 더하기 2y 이렇게 해서 1차식 두 개가 되고요. 이렇게 찾은 1차식은 여기 넣으셔도 되고 여기 넣으셔도 돼요. 이거 자체도 아니고 이거 자체도 아니고 이거 두 개를 짬뽕해서 만든 식이기 때문에 이거 뭐 y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2x를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요. 아무 데나 넣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역시나 총 4쌍의 식이 4쌍의 값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는 0을 만드는 기술 중에는 상수항이 만약에 둘 다 있으면 적당한 숫자들을 곱해서 더하거나 뺀 다음에 는 0을 만들어서 2차식을 인수분해 하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 인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요거보다 조금 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요거보다 좀 더 교과서적인 풀이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걸 책에서 이제 대칭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x랑 y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의 모양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x 자리에다 y 쓰고 y 자리에다 x 쓰는 거야. 그래봤자 원래식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엔 귀찮지만 얘는 좀 간단한 거라서 오히려 귀찮아 보이지만 복잡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칭식의 경우엔 x 더하기 y를 그리고 x 곱하기 y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얘를 xy가 아니라 ts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ts를 찾은 다음에 다시 xy를 찾는 거예요.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건 요거 제곱한 다음에 이거 두 개 빼는 거잖아요.
t제곱 마이너스 2s야. 이것의 값이 13이다 그 얘기고요. 밑에 오는 건 xy가 마이너스 6이래. 근데 걔는 그냥 s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s가 마이너스 6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하세요라는 소리고요. 2차랑 1차인데 이건 뭐 굳이 2차, 1차라고 할 겨를도 없죠. 이거 그냥 s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 보시면 t는 1이다. 뿔마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는 뿔마 1에 s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해가 나올 테니까 구해보면 x 더하기 y가 1이고 xy가 마이너스 6인 거, 또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고 xy가 마이너스 6인 거, 이렇게 해서 총 연립방정식 두 개를 푸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얘하고 얘는 다시 1차식이랑 2차식이니까 대입해서 푸시면 되죠. 얘는 1차고 얘는 2차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대칭식의 경우엔 하필이면 합이랑 곱을 다른 문자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합해서 1이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숫자 두 개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하는 거지. 얘부터 보면 마치 또 t라고 써서 좀 그런데 k라고 할까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 0.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랑 y라고 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둘이 더해서 1이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6이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랑 y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3하고 2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k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지게 될 텐데 두 근을 x, y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3이든가 아니면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두 쌍이 만들어지겠죠. 이거 가지고도 하나 만들어 보면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이 마이너스 6이래. k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번엔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가 될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2든가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든가 이렇게 해서 또 두 쌍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총 4쌍의 해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는 0이 없는 경우에 만약에 대칭식이라면 합과 곱을 ts로 치환해서 푸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들어서 t랑 s를 찾고 나면 그때는 이제 다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인수분해 두 번 해보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푸는 것이 방법이고요. 뭐 책에서는 U랑 V라고 했는데 U랑 V는 여러분이 대부분 악필이라 연습장이 U랑 V를 구분하지 못해요. 니들이 써놓고 헷갈려. 그래서 T랑 S라고 한 거예요. 다음에 나오는 건 연립방정식이 뭐 해를 몇 개 갖니 맞니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를 만든 다음에 1차를 2차식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을 먼저 푸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긴 연립 방정식이 해를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대. 원래 푸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뭐였다고? 이거 1차고 요거 2차기 때문에 뭐 요거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다 해서 대입해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a의 제곱이 18이에요. 이거 전개하시면 x에 관한 2차식 되고 여기서 x가 두 개 나오면 그거 가지고 y도 두 개 찾는 거잖아요. 근데 한 쌍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무슨 얘기야? 여기서 x가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2차식 자체가 근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연립방정식이 한 쌍의 해만 가지게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물어본 건 연립방정식 해의 개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 물어보는 거랑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속에 들어가 보면. 그죠? 얘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공통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통근을 푸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들 하나 풀자. 서로 다른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공통근을 하나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2차 방정식도 근이 두 개 있고 요 2차 방정식도 근이 두 개 있는데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거 완전히 똑같진 않을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공통근이 있다는 건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라는 거야. 그죠? 얘 근 두 개,
얘 근 두 개, 공통근이 하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제 세 번째 손가락은 얘한테도 근이고 얘한테도 근이에요. 그죠? 그 말은 이 식에 대입해도 0 나오고 이 식에 대입해도 0 나온다는 거야. 공통근이라는 건 그런 얘기라고요. 얘한테 대입해도 성립하고 얘한테 대입해도 성립해요. 그러면 다시 얘한테 대입해도 0 나오고 얘한테 대입해도 0 나오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더한 식에다가 대입해도 0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대입하면 0 나오는 건데 둘이 더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식을 뺀 식에다가 대입해도 0이 나올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뭘 하고 싶은 거냐면 K 때문에 이거 근을 찾을 수 없고 이거 근을 찾을 수 없어요. 물론 K가 섞여있는 되게 더러운 근의 공식을 이용하시면 K가 섞여있는 더러운 근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걔네들이 같다 이렇게 풀 수는 없다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가 근 두 개 가졌고 얘가 근 두 개 가졌는데 공통근이 있으면 얘 대입해도 성립, 얘 대입해도 성립, 이거 둘이 더한 식에 대입해도 성립, 이거 둘이 뺀 식에 대입해도 성립. 이런 이야기니까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데 이거 둘이 빼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굳이 더하지 않고 빼는 이유는 빼면 1차식이 되니까. 더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더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빼보면 얘랑 얘랑 둘이 빼보면 x제곱은 없어지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이거 바로 약분하시면 안 되고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3으로 묶어보면 x-1은 0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1차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어쨌든 요 녀석이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k-3이랑 x-1이랑 둘이 곱해서 0이라는 건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k가 3이든가 또는 x가 1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공통근이 무조건 1이야 라고 확정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그런데 이 문제에선 k가 만약에 3이라고 치면 이 두 개의 식이 완전히 같은 식이 돼버려요. 그죠? 근데 맨 앞에 뭐래?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래. 그리고 만약에 이런 표현이 없었다 쳐도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식이 똑같이 생겼으면 공통근이 두 개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앞에 달려있는 단서 때문에. 그래서 항상 x가 1이다 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이 공통근 알파일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예요. 얘가 1이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1이고요. 찾으라고 한 k는 이 알파가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되고 1 대입해보면 0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대입해보시면 k가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립할 거니까. 그래? 그래서 공통근을 갖는다는 건 주로 둘이 빼서 대입한 빼서 만든 식에다가 뭐 공통근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그 녀석을 괴롭혀가지고 뭔가 답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저 뒤에 가면 부정방정식 얘기 나오는데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나중에라도 또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요. 이것도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슬쩍 한번 한 적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근 조건 가지고 있는 거 특히나 판별식 이용하는 거여서 정수 조건이 나와 있는 건 이것도 약간 나중 되면 갑자기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부정이라는 표현을 원래 어디서 처음 여러분이 보냐면 1차 방정식 할 때 보거든요. 근이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으면 부정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그래서 원래는 근이 너무 많아서 찾을 수 없으면 부정방정식인데 근이 너무 많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연립방정식은 최소한 근의 개수랑 즉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정확한 근을 찾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x랑 y 미지수가 두 개죠.
그런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그런데 요 조건 때문에, 자연수라는 조건 혹은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그나마 얘는 여러 개 중에 몇 개를 추려져요. 수도 없이 많은 것 중에. 그래서 몇 개를 추려지게 될 텐데, 그 추렸을 때 여러 개 추린다고 해도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될 수 있거든요. 그 여러 개 중에 x 더하기 y가 제일 큰 경우가 누구니?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푸는 포인트는 이거야. 자연수가 됐든 정수가 됐든 부정방정식의 경우엔 정수랑 정수를 곱하면 정수가 돼요. 그게 문제를 푸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약간 당연한 소리 같죠? 정수랑 정수를 곱하면 정수가 돼요. 근데 이건 거꾸로 보셔야 돼요. 정수라는 건 정수랑 정수를 곱해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xy 빼기 4x 빼기 3y 빼기 4는 0이래요. 마지막에 오는 이 숫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에 오는 x랑 y 얘네들을 총동원해서 곱의 형태로 나타내야 돼요. 마치 인수분해랑 비슷하게. 인수분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보시면 이 앞에서 x로 먼저 묶어보면 2x 이렇게 묶이겠죠? 그럼 이제 y-2 얘가 남아요. 그러면 좌변을 곱의 형태로 나타내려면 y-2가 공통으로 있어야 뽑아낼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3y를 괴롭히는 거지. 이렇게. 이래야 y를 다 갖다 쓴 거죠. 물론 숫자는 안 맞아, 지금. 숫자는 좀 엉터리지만 x랑 y라는 문자는 이렇게 하시면 다 총동원해서 쓰게 됐다고요. 그러고 나서 보면 여기 지금 더하기 6 내 맘대로 갖다 쓴 거니까 6 갚아야 되고요. 원래 마이너스 4가 있었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쳐다보면 2x-3하고 y-2의 곱이 10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조합들을 찾아내는 거죠. x 자연수렴에 정수겠죠? y 자연수렴에 정수겠죠? 이거 둘이 곱해서 10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아하, 1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는 정수 두 개의 조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니까 1이고 10이든가 2고 5든가 5하고 2든가 10이고 1이든가 그리고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것까지 총 8세트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 8세트 중에 x, y가 모두 다 자연수인 세트들만 이제 추려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보시면 x가 2고 y가 12예요. 그런 뜻이라고. 얘는요. x가 2분의 5고 y가 7인데 2분의 5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버려야죠. 이런 건 x가 4고 y가 4니까 이거 되죠. 얘는 x가 자연수가 안 나와요. 버려야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달린 것도 직접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총 8세트 찾아가지고 x, y 자연수인 세트들만 남기시고 그 중에 둘이 더한 것이 제일 큰 값이 얼마인지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수 조건이 달려있는 부정방정식의 경우엔 이렇게 인수분해 비스무리하게 저렇게 잘라내는 거, 저것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나온 요 녀석은 실수 조건이 달린 건데 얘도 똑같이 x, y로 이루어진 2차식인데 보니까 이번엔 x, y가 정수가 아니라 실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못 푸는 문제예요. 이건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이건 이제 우리가 풀 수 없구나 인데 풀 수 있게끔 얘는 잘 설계되어 있는 문제예요. 숫자들이 딱 맞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접근을 해보자면 이거 x에다 내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으면 y도 적당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x가 막 변할 수 있어요. y도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못 변하고 딱 하나밖에 안 돼요. 그 하나밖에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x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딸랑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딸랑 하나밖에 없냐면 x에 자칫 이상한 숫자를 집어넣었다간 y가 실수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x에다 0 이런 거 집어넣어 보면 x에 0 집어넣잖아요. y는 허수가 나와요. 그래서 x에다 다른 적당한 숫자 1, 2, 3 이런 거 다 집어넣어 보면 그 중에 y가 실수가 되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아, 귀찮은데 y에다 0 집어넣어 볼까? 0 집어넣어 보면 x가 허수예요. 3분의 2 i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도 딸랑 하나밖에 없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개수들이 설계되어 있는 문제라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얘는 푸는 방법이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나밖에 없냐면 y가 실수로서 남아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냥 x를 주인공으로 합시다.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x가 실수로서 남아있으려면 y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판별식을 살펴볼 텐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된다고요. 최소한 y가 이 범위에는 있어야 x가 실수니까.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해보면 여기 9y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18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y제곱 더하기 4구 36y 마이너스 4구 36이에요. 얘가 0 이상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9로 나누면 되겠죠? y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근데 써놓으니까 어때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 이하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제곱이 0 이하래요. 근이 하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이거 2차 분식 할 때 하던 거잖아, 그죠? 제곱한 게 0 이하, 0 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가 실수가 되려면 y는 2라는 값만 가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y에다가 2를 대입한다고. 그러면 9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4, 8 빼기 8 더하기 4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9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얘도 완전 제곱식이죠. 3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는 0입니다. 그래서 x도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값 하나밖에 못 가져요. 그래서 x는 이거, y는 이거. 그래서 원래는 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못 푸는 녀석이 맞는데, 여러분한테 저런 값을 물어봤다는 건 딱 하나의 값만 갖는 경우니까 물어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라고? x든 y, 지금 저는 x를 주인공으로 했습니다만 이거 y를 주인공으로 해도 똑같이 나와요. x가 실수로서 남아있으려면 y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밖에 안 된다고. 거꾸로 y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y가 실수로서 남아있으려면 x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을까? 판별식 써보면 x도 하나밖에 못 가져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x랑 y를 찾아보시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정방정식 이야기였고요. 말했지만 이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엔 주제가 많이 들어있죠. 이것저것. 하나씩 짚고 가자면 이것도 뭐 커질 수도 있는데 그냥 다 싸잡아서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양이 좀 많습니다.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설명이 2페이지나 나와 있어요. 꽤 많죠. 그래서 유형은 뭐 여러 개네. 그죠?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설명할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설명했는데